오늘 할 얘기는 개발 생산성을 좌우하는 컴포넌트라는 제목을 적어 놓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GitHub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라는 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개발 공정에 따라서 이슈들을 쭉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은, 이 컴포넌트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프론트에서 또 얘기하는 컴포넌트가 있지만, 저는 이제 백엔드 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오늘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itHub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겪었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이슈를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해놓고, 이슈는 기본적으로 소스 리파지토리의 이슈로 생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GitHub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모르고 그냥 막 이슈 넣고 빼고 뭐 상태도 변경해보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리파지토리의 이슈가 프로젝트에 이렇게 상태로 표현이 됐을 때 그 프로젝트의 상태하고 이슈에서의 상태 있죠. 이슈에서 상태는 클로즈, 오픈, 뭐 요 정도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itHub에서는 프로젝트에 따라 이 리파지토리 이슈가 추가가 되면은 프로젝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프로젝트 상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뭐 레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컴플리트,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관리가 되는데, 리파지토리 이슈는 리파지토리에서 생성된 이슈의 상태는 이제 오픈드, 뭐 클로즈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tHub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GitHub 프로젝트의 리파지토리에 있는 이슈를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을 했을 때 프로젝트에 리파지토리 이슈가 추가가 됐을 때 요 부분 보이죠? 네. 프로젝트 상태가 변경이 되게끔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매크로 같은 기능인데, 그게 워크플로즈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디폴트로 그냥 두고 한번 좀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정립이 좀 되면은 한 번 더 잘 활용을 해 볼 예정입니다. 자, 워크플로우 기능을 한번 GitHub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GitHub의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세팅한 화면이고요. 프로젝트에서 워크플로우를 수정을 하려면 요 오른쪽 요 상단 있죠.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프로젝트에 클릭을 해볼게요. 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해놨고, 프로젝트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가면 점점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점점 3개를 누르면 워크플로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디폴트 워크플로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아이템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아이템이 리오픈 됐을 때, 이거는 리파지토리 기준이죠.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리파지토리를 관리하는 개발자가 해당 리파지토리의 이슈를 오픈을 했을 때, 다시 리오픈했을 때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값을 세팅을 할 것이냐. 여기 보면 디폴트는 레디라고 되어 있죠. 레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분기도 가능한지는 제가 자세하게 좀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리파지토리의 이슈가 이게 이제 클로즈 됐어요. 이제 클로즈 되면은 프로젝트의 상태 값을 돈으로 끝내자 라는 뜻이죠.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참 처음에 몰라가지고 몇 시간 좀 헤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이슈를 등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등록이 됐을 때, 이제 리파지토리의 이슈하고 프로젝트의 이슈 상태하고 이렇게 맞추는 방법까지 좀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보드죠, 보드. 대시보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이제 크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여러 명의 기여자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그런 목표도 갖고 있는데 이터레이션을 일단 2주로 잡았고 스프린트를 2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2주마다 이터레이션별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이터레이션 탭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터레이션 공정 요구사항 그리고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를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터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칸반 보드죠. 방금 전에 그 워크플로우 얘기하면서 이슈하고 프로젝트의 이제 상태하고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속성값들이 있습니다. 이 이터레이션은 프로젝트에서 세팅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다시 이제 우측에 이제 점 3개를 누르시면 세팅즈가 있잖아요. 이 세팅즈를 눌러보시면 커스텀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세팅즈에 커스텀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프로젝트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거는 스테이터스라는 프로퍼티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이터레이션, 뭐 공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이터레이션, 요 프로퍼티를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얘를 뭐 격주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한 달 단위로 할 것인지 뭐 1일 단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간과 관련된 속성들을 여기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제가 등록한 이슈에 이와 같이 이터레이션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터레이션 1, 2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팅이 끝났고요. 커런트를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번 주 스프린트는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거는 이터레이션별로 몇 개가 끝났고 몇 개가 리뷰 중이고 몇 개가 펜딩 중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하나가 끝났고 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완료되지 않은 것들 있죠. 레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in progress 진행 중인 상황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리뷰 중인 거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리뷰를 빨리 끝내고 이터레이션 내에서 종료시킬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돈으로 가는 거고 완료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펜딩을 하나 더 넣었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돈으로 완료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판단을 해야죠. 개발자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완료 처리를 빨리 오늘 빨리 끝내고 완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료 처리를 못했으면은 이터레이션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변경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학습과정 서브젝트 서비스 구현이라는 이슈가 이터레이션 1, 이제 이터레이션을 마무리하는 시점 혹은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에 할 것이냐는 요거는 프로젝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작할 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요거는 좀 아마 이 팀 구성원들이랑 좀 논의를 많이 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저는 이제 시작한 날이라고 한번 치고요. 시작한 날이 딱 보니까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소스 리파지토리의 이슈잖아요. 이슈는 지금 오픈된 상태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리퍼지토리의 이슈랑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우측에 프로젝트라는 영역이 생기고요. 요 영역에서 자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이터레이션만 바꿀 거야 하면 그 아까 전에 설정에서 보셨던 커스텀 설정들 있죠. 디폴트 설정, 디폴트 프로퍼티를 포함한 커스텀 프로퍼티까지 여기 다 보이고요. 저는 공정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상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터레이션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터레이션 좀 줄일게요. 이터레이션 2로 이제 갈 거니까 이터레이션 2로 클릭을 해주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터레이션은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 상태예요. 레디 상태는 뭐 준비만 하고 우선은 처음에 등록된 이슈는 요 백로그에 등록이 되거든요. 백로그에서 레디로 가겠다는 것은 내가 이 리터레이션에 이 이슈를 수행하겠다라는 뜻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백로그로 넘기던가 아니면은 이터레이션을 다시 지우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터레이션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데요. 이슈에서 우측에 그 프로젝트 영역이 있죠. 이 영역에서 이터레이션을 없애려면 체크했던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체크 해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체크해주려면 다시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션 보드를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정 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제가 여기 적어놨죠. 도메인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있고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스케이스로 표현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도메인이죠. 비즈니스 업무를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도메인들은 도메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 도메인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정의를 했고,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공정을 태워서 개발하면 개발자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뭐 공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컴포넌트들은 바로 개발 단계로 들어가고,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설계, 분석 설계 알아서 지지고 볶고하고 완료시키고, 그 완료시킨 거에 대한 테스트를 도메인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그 담당자들한테 나 컴포넌트 개발 다 했어? 가져가서 테스트해줘. 이게 공정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메인,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뭐 요구 분석, 설계, 뭐 개발, 테스트, 뭐 이런 공정을 단계를 태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유스케이스로 표현이 되는 도메인만 공정을 태우고, 그냥 일반적인 이 유스케이스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공정을 태우지 않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공정 한번 보시죠. 공정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라벨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학습 과정이라는 도메인을 제가 도출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슈별로 이제 학습 과정에 이렇게 라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디폴트로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라벨하고 저하고 좀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또 라벨 요 사용법이 살짝 조금 좀 어렵습니다. 사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라벨을 관리하는 거는 이슈가 관리되는 소스 리퍼지토리에서 라벨이 관리가 되거든요. 프로젝트에서는 라벨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등록하고 나는 수정하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자꾸 여기 관리는군요. 이쪽 우측에 보시면 이제 라벨즈라고 있는데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쪽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좀 내려볼까요? 좀 키워볼게요. 사진 때문에 가려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라벨이라고 있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에디트 테이블이 있는데 라벨즈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 에디트 라벨즈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이슈에 해당 프로젝트 리파지토리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관리는 각각의 리파지토리에서 관리되는 설정 항목이라서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프로젝트에 리파지토리 하나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만 리파지토리를 지금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시켜놨는데, 이제 프론트도 해야 되겠죠. 프론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세팅을 하게 되면, 뭐 시스템을 이제 서버를 어떻게 배치할지 구성할지, 뭐 이런 리파지토리도 또 따로 만들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또 프로젝트에 등록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프로젝트에 등록이 된 리파지토리들에 대한 라벨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라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저는 이제 라벨을 이용해서 도메인별로 이렇게 라벨을 붙여놨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학습 과정이니까 학습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에 보시면은 요구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분석 설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구현 시 이슈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공정 없는 공정.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다니죠.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설계 구현. 없는 것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구현 단계에 가면 될 거고, 여기 공정을 보면은 분석 설계, 설계 구현 이렇게 돼놨어요. 제가 세팅한 공정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공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정한대로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코딩하는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발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요구사항 0번으로 돼 있고, 0번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저는 분석 설계, 설계 구현, 구현 테스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아키텍처하고 그거를 이제 코딩에 나가는 분석 설계부터 해서 코딩에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나중에 만들 기회가 되면 만들겠습니다. 만들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따로 설계 따로 이렇게 안 있고요. 분석 설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공정을 태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학습 과정 설계 구현 단계를 하다가 도출된 컴포넌트가 뭐였냐면은 효율 관리 컴포넌트였거든요. 그래서 효율 관리 컴포넌트를 지금 요구사항으로 등록을 해서 새로 컴포넌트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구사항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구사항은 이제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아니고 개발자들끼리 개발자가 이 도메인을 뭐 A라는 도메인을 쭉 유스케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컴포넌트가 하나 더 필요해요 하면 직접 개발자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수주를 받고 분석을 했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비기능 요구사항, 노출되지 않은 요구사항들을 캡처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오픈하기 직전에 좀 지연 요소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슈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보드를, 요거는 개발자들끼리 쓰는 겁니다. 주로 공통 개발 사항이 될 거고, 또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잘못 개발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개발하시면 이렇게 개발하시면 안 되는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왜 개발하셨죠?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게 모아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드셨다고 보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탭에 보시면 이렇게, 얘는 아까 전에 이제 공정은 안 보여드렸네요. 공정은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을 때 GitHub에서는 이 필터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필터. 칸반보드나 뭐 이런, 칸반보드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칸반보드도 여기 필터 있죠. 그다음에 공정도 필터가 있고 요구사항도 필터가 있어요. 근데 요구사항은 특정 라벨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필터에다가 이렇게 라벨 땡 이네스먼트 퀘스천 리콰이어먼트 세 가지 라벨 타입에 대해서는만 여기서 보여주게끔, 네,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필터 기능, GitHub 프로젝트의 이 필터 기능도 제가 세팅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죠.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라벨에 이 콤마를 찍으면, 여기 콤마 있죠? 콤마를 찍으면 오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이제 검색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버그 얘기를 할 차례죠. 버그.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유지 보수 단계하고, 지금은 이제 신규 구축 단계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하는 도중에 뭔가 이제 수정을 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네, 이런 것들은 공정을 별도로 따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성격이, 신규는 이슈들을 미리 다 이제 브레이크 다운 시켜가지고 미리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이제 유지 보수는 그렇지 못한 긴급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유지 보수는, 이렇게 계획된 유지 보수는 1년에 몇 개 안 되죠. 기획자들이 뭐 그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그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일하기 때문에.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개발자도 뭐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수정해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버그 관리하고 유지 보수는 일단 성격이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여자, 관련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관리하는 이 참여자들의 사용자 범위가 좀 더 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GitHub 프로젝트를 버그 관리용으로 따로 만들어야겠다. 오픈한 다음에. 유지 보수용으로. 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GitHub 프로젝트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를 이제 세팅하다가 느낀 게 바로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메인도 일종의 컴포넌트긴 한데, 도메인과 컴포넌트를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순전히 그 백엔드 기준입니다. 이게 프론트 기준의 컴포넌트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댓글 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엔드 기준으로 도메인과 컴포넌트의 기준이 뭘까라고 딱 판단을 해보니까 개발 공정을 수립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메인은 유스케이스라는 게 도출이 돼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컴포넌트는 그냥
순식간에 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컴포넌트는 주로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알고리즘을 얼마나 빠르다는 게 그 구동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 속도 말고요. 예, 구동 속도. 예,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고 빠르게 개발이 돼야 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조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발 공정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그래서 기준은 개발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고, 자, 그래서 도메인은 일단 됐고 공정 태우면 되니까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메인 컴포넌트, 고유 컴포넌트, 애매한 컴포넌트. 도메인 컴포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별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MES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매뉴팩처링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는 아니지만 공장 자동화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 시스템인데요. MES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설비 연계와 된 이런 네트워크 소켓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면서도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근데 이런 컴포넌트는 MES라는 시스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결과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 지표들의 항목들을 넣기 위한 이런 세팅 기능, 이런 컴포넌트들, 이런 컴포넌트가 MES라는 도메인을 따르는 도메인 컴포넌트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커머스, 우리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파트너가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라면은 파트너 정산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도메인 컴포넌트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도메인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서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을 많이 만들었던 업체라면은 이런 파트너와 정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선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ft웨어 플랫폼, 트래픽 처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재무 시스템, 회계 기준을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회계 기준이라는 게 거의 매년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빨리 변경이 될 수 있게끔, 혹은 회계 기준이 또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어떤 주식시장 코스피에 올라가지면 코스닥이냐 뭐 나스닥이냐 뭐에 따라서 회계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사 통과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얼마나 기준을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도메인 컴포넌트가 되겠죠. 도메인하고 밀접하게 연결은 되지만은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 거. 공정을 태워서는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컴포넌트. 이거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회원관리, 메뉴관리. 뭐 기본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이 되는 그런 컴포넌트들. 애매한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매할 수도 있고 애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배치라든지 외부 시스템 연동이라든지 뭐 로깅이라든지. 로깅이 왜 애매한 컴포넌트냐라고 적어놨는데, 이 로깅하는 포맷 있잖아요. 이 포맷을 도메인에 맞춰서 로깅이 남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다 전부 때려 박아서 로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도메인하고 연결이 된 거일 수도 있고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한 컴포넌트라고. 그래서 컴포넌트를 제가 세 가지로 분리를 해봤고요. 세 가지. 도메인 컴포넌트와 그냥 공통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애매한 컴포넌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는 것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생산성을 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뜬금없이 기터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다가 이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컴포넌트가 이제 생산성을 결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쫓기는 프로젝트.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도메인 컴포넌트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도메인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프로젝트 내에 그 도메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거를 2개만 넣었죠. 3개까지는 안 넣고 2개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직전에 잦은 공통버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 컴포넌트 있죠.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잦은 버그가 생겨났어요. 이럴 때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신규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경험이 좀 부족한 우리 좀 이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부분들이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뭐 로그인이나 이런 공통 컴포넌트 쪽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 공통 컴포넌트, 게시판, 뭐 홈페이지, 마스터 코드 관리 이런 것들을 신입 개발자 주니어를 시키거든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통 컴포넌트는 이미 시니어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사용해 프로젝트에 딱 투입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스 그냥 딱 투입해가지고 그거 그냥 쓸 수 있게끔 하고 주니어 개발자분들도 이런 공통 컴포넌트 개발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도메인 컴포넌트 최소한 도메인 컴포넌트 이상급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준비가 안 된 개발자들이 많죠. 일단은 이 상황조차도 외주 개발자를 국내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외주 프리랜서 개발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한 경험은 이제 많을 수 있는데 도메인 컴포넌트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도메인은 언제나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혹은 이제 업계 표준으로서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도메인별로. 그런 도메인에 대한 컴포넌트를 확보하는 게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일정 내에 끝내게 하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보는데 이 도메인 컴포넌트는 프로젝트 몇 번 해보면 선개발이 가능합니다. 선개발이 가능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서 선개발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프로젝트 이제 투입됐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오래된 하던 직장에서 오래 일한, 이런 좀 시니어급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 능력자들이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꺼낸 거죠.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떠한 도메인 컴포넌트를 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장은 뭐 아이디어도 아닌데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야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솔루션으로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도메인 컴포넌트의 이제 개발자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컴포넌트는 이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선 개발해 놓은 그 컴포넌트를 이제 수정하고 회사별로 다른 유스 케이스를 이제 쭉 구현해 나가는데 개발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국내 개발자 환경이 외주 프리랜서 개발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내가 도메인을 개발을 할 때 그 도메인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연결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하고의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뭐 통신은 뭐 레스트로 할 것인지, 뭐 소켓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MS 프로젝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토이 프로젝트였는데, 하나 목표가 좀 생겼어요. 컴포넌트를 좀 확보를 하자. 이 채널을 처음 이제 진행을 할 때 MES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MES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올리다가 중간에 중단을 한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해놨으니까, 이거 도메인 개발하다가 이 컴포넌트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거 개발하다가 또 이거 공통 요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LMS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공통 컴포넌트 있죠. 공통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컴포넌트를 좀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백엔드 컴포넌트인데요. 백엔드 컴포넌트 쪽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로 회원 관리, 파일 업로드, 메뉴 관리, 접속 로그, 마스터 코드 관리, 게시판 정도까지 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 좀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LMS라는 학습 관리 시스템의 도메인 컴포넌트로서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메인을 통해서 지금 도출된 도메인 컴포넌트가 휴일 관리라는 도메인 컴포넌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런 부분까지 컴포넌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프론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백로그에서도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리액트 아니죠.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죠. Nest.js를 쓰지 않고 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론트 개발을 보면은 컴포넌트 폴더 하나 만들고, 이제 버튼 컴포넌트, 무슨 컴포넌트, 레이아웃 쭉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게, 그냥 리유즈? 재사용하는 게 컴포넌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프론트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GitHub 프로젝트를 세팅하다가, 컴포넌트의 중요성, 컴포넌트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다음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아래 샘스 버튼 클릭하시면 저한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